2030이 중개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못하는 것 중에 진짜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배우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가 약 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만 명은 20대와 30대였는데요. 전체의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20대와 30대가 왜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인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월급만으로는 나의 재산을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재테크는 기본과 필수가 되었다. 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되게 나이가 조금만 차면은 자리를 빼는 경향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연령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원하는 부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현업에 있다 보니까 많은 2030들의 성공과 실패를 봐왔습니다. 물론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수많은 20대와 30대들이 많은 성공과 실패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이로드를 운영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2030이라면 이것을 하면 실패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20대와 30대, 아니 그 외에 이 중개 시장에서 경쟁자들보다 2배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은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돈을 벌어준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계시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필요적인 조건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자격증이 있음으로써 나의 소득을 확정 지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무를 빠르게 배워서 내가 원하는 양만큼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실패하는 이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안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판사가 되려 한다 입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직장 동료와 다퉜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걔 진짜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뒷담화 아닌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뒷담화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자친구랑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직장 동료랑 싸운 것보다 저랑 더 많이 싸우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겁니다.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은 그 여자친구는 충분한 기분이 풀릴 거예요. 그때 절대 판단해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중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를 하다 보면은 양쪽 당사자 간에 어떠한 분쟁거리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 쏠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냉정하게 그건 당신이 잘못했어요.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냉정하게 판단해 줘야 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역할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판결은 내리시면 안 돼요.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어쨌거나 어느 한쪽에 불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불리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따지고 들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분쟁에 여러분이 중심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황희정승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황희정승이 뭐라고 얘기했죠? 유명한 말이 있죠. 들어보니 내 말도 옳다. 반대 의견을 또 들어보니 내 말도 옳다. 그거에 또한 반론을 하는 제3자가 있으면은 들어보니 내 말도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떠한 그냥 뭐 자기 주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판사가 되려 하지 마시고 판사보다는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MBTI 극 T예요. 그래서 저는 공감 능력 제로예요. 그럼 저는 중개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중개 못한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남자보다는 공감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남자도 극 T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친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사고 났어. 그랬을 때 여러분의 반응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사고 났어? 괜찮아? 안 다쳤어? 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차는 괜찮아? 사고 크게 났어? 차 많이 망가졌어? 보험사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볼게요.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시죠? 네, 그겁니다. 학습된 대화를 우선 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1초 정도 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1초 정도 쉬고 내가 일단 그 상대방한테 괜찮아? 안 다쳤어? 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잠깐은 정리해야 되니까요. 본능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어를 빼고 말하는 겁니다. 뭐뭐가 괜찮아. 그랬을 때 이 주어를 빼고 말하는 겁니다. 차는 괜찮아. 여기서 차를 뺄게요. 그럼 괜찮아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괜찮아라는 질문에 상대방이 대답하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현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지금 공감 능력 갖춰야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한테 괜찮아, 안 다쳤어 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중개에서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중개 생각보다 본능적으로 얘기할 만큼 급박한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보다는 내가 한번 생각하고 필터해서 얘기하시면은 극 T도 남자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임차인 편을 든다입니다. 아무래도 4050에 비했을 때 2030은 사회생활 경험이 좀 적죠.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한데 경험이 적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경험 또한 적습니다. 집을 구해본 경험, 집을 사본 경험 거의 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가 임차인으로 있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임차인으로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임차인 편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감정이입이 이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개는 고객이 임차인만 있는 건 아니죠. 어디도 있어요? 임대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다 우리의 고객인데 임차인 쪽에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임차인 편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절반 시장만 먹는 겁니다. 임대인 시장 쪽은 먹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쪽에 쏠려 있는 그 행동을 바꾸셔야 됩니다. 양쪽의 입장을 전부 다 들어보셔야죠. 임대인이 갑질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라고 다 착하기만 한 거냐? 아니, 임차인도 갑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할 줄 아셔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지하철의 아버지와 아들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지하철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탔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는 동안에 아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맞은편에 보이고 있는 아주머니가 아버지한테 저기 애가 좀 우는데 좀 달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가 울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방치를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니 내리던지 이거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제가 내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이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장례식장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머니가 측은지심이 들고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는지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아이를 막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지하철 주변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은 맥락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 지하철의 아버지와 아들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머니가 한 행동은 잘못한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 행동이 오히려 잘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 아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들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조금 다르게 보이시죠?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어떤 것들이 모든 상황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을 볼 때 중계를 할 때 꼭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나는 그 이해 공감이 잘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책에서 제가 봤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에 질문을 던져라. 그리고 상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귀를 기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현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임대인 말에 일단 귀를 기울이세요. 임대인 말을 일단 들으세요. 그러면 임대인 말에 굉장히 기분 나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나 바로 반론을 막 쏟아내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들으세요. 일단 경청하고 들으신 다음에 그 임대인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왜 그렇게 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유와 그 생각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임대인의 생각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주변에 그 임대인과 같은 입장에 있으신 친한 임대인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혹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실패하는 이유 세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워라밸을 꿈꿉니다. 워라밸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죠. 그쵸? 워크와 라이프가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라이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2030 중개사들은 이 워크가 어디 있는지는 전 확실하게 압니다. 이 워크는 지금 공인중개사로 이제 현재 현업을 띄우고 계신 분이 약 2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20만 명의 공인중개사, 뭐 중개보조원까지 포함을 해서 현업에 있으신 분들 중에 여러분은 몇 등 정도 될까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을 때 여러분은 몇 등급 정도 될까요? 확실한 건 한 중간 등급 이상은 아니겠죠. 상위 등급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하위 등급일 겁니다. 왜? 이제 막 시작했고 사회 경험도 적고 능력치 뭐 갖고 있는 인맥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거는 워크와 라이프가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워크가 밑에 있으면 라이프도 낮추셔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라이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를 이만큼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워라밸을 꿈꾼다라고 하면은 워크를 일단 막 하고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워크를 일단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라이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워라밸을 잘 하기 위해서 워크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는데 중개를 잘하는 방법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지식. 충분한 경험은 노하우죠. 충분한 지식은 전문성입니다. 노하우와 지식을 잘 갖고 있게 되면 중개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개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6개월간 정도는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끌어올리는 방법은 제가 존경하는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회장님이 있어요. 주인공이신데요. 그분이 말하는 배와 절반의 법칙을 따르시면 되는데요. 배와 절반의 법칙은 뭐냐? 내가 일단 실력이 부족했을 때에는 남들보다 2배 이상 노력하고 이 노력을 해서 얻어져 있는 뭔가 실력이 있으면은 그 실력의 효율성을 늘려서 절반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이거입니다. 6개월간 여러분은 배와 절반의 법칙으로 나의 실력을 팍 하고 끌어올리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뭘 해야 되는데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죠. 10억 공인중개사 영업 비밀이라는 책을 쓴 노창희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일단 무작정 시작하지는 마라.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 계획에 맞는 루틴대로 행동을 해라 라고 합니다. 일단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6개월 동안 뭘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루틴을 만드세요. 이거를 지킬 수밖에 없는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대로 따라가는 거죠. 거기서 노창희 작가님이 책에 이렇게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1개월부터 6개월 때까지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여러분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1개월 차에는 지리를 익히래요. 부동산을 하면서 지리를 익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웃라인,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 부동산 근처에 있는 섹터에 지리를 익히고요. 2번째 달에는 매물장을 작성하래요. 그 매물을 확보해야겠죠. 지리를 익히면서 세운 그 매물을 확보하고 그거에 대한 고객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 매물장과 고객 리스트를 2달 때까지 만들고 3번째 달에 이걸 토대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물론 성사가 4번째 달, 5번째 달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3번째 달의 단계에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달에는 나만의 전속 물건, 그게 빌딩이거나 건물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전속 물건을 따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달에는 그 전속 물건에 임차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매각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5번째 달에는 내가 전속받은 물건을 계약시키는 거. 그리고 6번째 달에는 자신감을 이제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약도 해봤고 전속도 갖고 있고 전속 물건 계약도 시켰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충만한 상태로 눈빛이 바뀐 중개사로서의 눈빛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책에 대한 내용은 여기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노창희 작가님이 책에서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흐트릴까봐 여러분들한테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6개월간 준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조금 더 빠르게 워라밸을 추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실패하는 이유의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일단 판사가 되려 하지 마라. 그쵸? 판사가 되면은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2번째,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게 하지 마라. 임차인의 편에 들려고 하지 마라. 그쵸? 여러분들의 경험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차인 편을 드는데 중개 시장은 임차인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쵸? 그리고 3번째, 워라밸을 추구할 거면 워크부터 해결해라. 6개월간은 일에 집중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찬 내용, 그리고 중개를 이제 막 시작하는 2030에게 되게 좋은 내용 알려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내용은 조금 힘든 내용일 수도 있어요. 듣기 좀 거북할 수도 있는데 팩트를 알려드려야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이 3가지 실패하는 이유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자신만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경쟁 상대인 2030에 비해서는 한 2~3배 이상 더 성장이 빠르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중개시장 전체로 봤을 때 반 이상은 먹고 간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2030이 중개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못하는 것 중에 진짜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배우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중개를 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